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밥을 먹는데 대화에 끼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다들 주말에 뭐 했는지, 요즘 무슨 드라마 보는지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주고받는데 나는 어느 타이밍에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가벼운 수다잖아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지금 내가 말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이 얘기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들릴지, 방금 저 사람이 살짝 표정이 굳은 건 왜인지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결국 적당히 웃으면서 맞장구만 치다가 자리로 돌아오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싶은 거죠. 이런 경험이 낯설지 않다면 오늘 이야기가 좀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잡담은 그냥 잡담이에요. 별 생각 없이 말하고 별 생각 없이 듣고 분위기에 맞춰서 반응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단순한 잡담이 굉장히 복잡한 과제가 돼요. 상대방이 말할 때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목소리 톤은 어떤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내가 여기서 뭘 말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머릿속에서 처리되고 있거든요. 뇌가 쉬지를 않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맛에 집중하기보다는 테이블 분위기를 계속 스캔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환경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감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사람의 뇌는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가 있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건 무시하고 중요한 것만 골라서 처리하죠. 그런데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필터가 덜 작동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까지 다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들은 라디오 채널 하나만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10개 채널이 동시에 들리는 것과 비슷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HSP라고 불러요. Highly Sensitive Person. 쉽게 말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15에서 20% 정도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5명 중 1명 꼴인 거죠. 생각보다 꽤 많아요. 깊은 대화는 오히려 괜찮아요. 업무 미팅에서 프로젝트 얘기하는 건 편해요. 주제가 명확하고 내가 뭘 말해야 하는지도 분명하니까요. 회의 자료를 분석하고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건 잘하는 편이죠. 그런데 가벼운 수다는 목적이 모호해요. 분위기를 맞추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전부인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상대방 반응을 살피고 내 반응을 조절해야 하거든요. 명확한 정답이 없으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회식 자리가 특히 힘든 것도 이런 이유예요. 술 마시면서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나는 그게 편하지가 않아요. 누가 말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저쪽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터진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팀장님이 방금 말씀하실 때 살짝 인상을 찌푸린 건 왜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요. 옆 사람이 술잔을 기울이는 속도, 안주를 짚는 타이밍, 대화에 끼어드는 패턴까지 무의식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즐기고 있는데 나 혼자 정보 과부하 상태인 거죠. 회식 끝나고 집에 오면 술도 별로 안 마셨는데 완전히 녹초가 돼요. 샤워하고 침대에 누우면 오늘 있었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잠이 안 오고요. 이런 특성은 감각 전반에서 나타나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신경 쓰이는 분들 있잖아요. 웅웅거리는 그 낮은 주파수가 귓가에 맴돌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시계 초침 소리가 거슬려서 시계를 아예 치워버리는 분들도 있고요. 다른 가족들은 무슨 소리냐고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하는데 본인한테는 그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한여름밤에 어디선가 모기 한 마리가 윙윙거리면 그 소리가 방 전체를 채우는 것 같고 새벽에 위층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잠이 확 깨버리기도 해요. 촉각도 예민해요. 새 옷을 샀는데 목 뒤에 붙은 태그가 거슬려서 결국 가위로 잘라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 까슬거리는 느낌이 계속 신경 쓰여서 옷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불 재질이 조금만 달라져도 잠을 못 자고 양말 솔기가 발가락 사이에 닿으면 하루 종일 불편해요. 여름에 습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몸이 끈적거리는 게 견딜 수가 없고 겨울에 히터 바람이 얼굴에 직접 닿으면 피부가 당기는 느낌에 자리를 피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 것들인데
본인한테는 꽤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후각은 더해요. 지하철을 탔는데 몇 정거장 전에 탄 사람의 향수 냄새가 아직도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차량 전체에 그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피우고 온 담배 냄새, 회사 화장실에서 누가 쓴 방향제 내새, 구내 식당에서 올라오는 음식 냄새, 이런 것들이 다 선명하게 구분돼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뭔가 상하기 시작한 게 있으면 가족 중에 제일 먼저 알아채고, 가스불 위에서 뭔가가 타기 시작하면 연기가 나기 전에 냄새로 먼저 눈치채요. 이런 능력이 유용할 때도 있지만 일상에서는 피하고 싶은 냄새까지 다 맡게 되니까 고역일 때가 더 많아요. 이런 감각의 예민함이 사람을 대할 때도 그대로 적용돼요.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하는데 표정이랑 말투에서 괜찮지 않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고,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살짝 높거나 낮아요. 어깨가 평소보다 살짝 움츠러들어 있거나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가거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들인데 나는 그게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0.1초 만에 상대방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자동으로 분석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보통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바로 불만을 표출하고 까탈스럽게 구는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식당에서 음식이 조금만 늦어도 짜증을 내고,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컴플레인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요. 그런데 HSP는 오히려 정반대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 전이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면 그 불편한 감정까지 본인이 느껴야 하거든요. 내가 짜증을 내면 상대방이 불쾌해할 거고, 그 불쾌함이 고스란히 나한테 전해지니까 차라리 참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마찰을 최대한 피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의 부탁 잘 들어주고 자기 부탁은 잘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의 속마음이 보이는데 그걸 모른 척 해야 할 때가 많은 것도 힘든 점이에요. 동료가 요즘 힘들어 보여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웃을 때 눈가에 그림자가 져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괜찮다고 하고 굳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어보자니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안 물어보자니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 같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은근히 힘든 일이거든요. 거짓말이 보일 때는 더 힘들어요. 상대방이 뭔가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친구가 바빠서 못 만난다고 하는데 말끝이 흐려지고 시선이 살짝 피하는 게 보여요. 아, 다른 이유가 있구나. 근데 말하기 싫은가 보다. 이런 게 읽혀버리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프로젝트 잘 되고 있다고 보고하는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고 손으로 자꾸 뭔가를 만지작거려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숨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런데 그걸 지적하면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알면서 속아주는 거죠. 상대방은 자기가 잘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다 알면서 모르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쌓이다 보면 스트레스가 꽤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둔한 사람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회의 시간에 팀장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데 왜 아무도 못 알아채지? 저 사람 말투가 아까부터 달라졌는데 왜 아무도 신경을 안 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아듣는데 상대방은 열을 말해도 하나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분명히 힌트를 줬는데 못 알아듣고, 눈치를 줬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속으로는 답답해 죽겠는데 그걸 표현하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냥 참아요. 물론 그게 상대방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냥 다른 거니까요. 근데 그 다름이 반복되면 지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가끔은 저 사람처럼 무던하게 살면 편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하게 태어났나 싶기도 해요. 무례한 사람들한테는 더 크게 반응하게 돼요. 지하철에서 다리 쩍 벌리고 앉아서 옆 사람 공간 침범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앉은 사람이 불편하게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게 보여요.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쪽으로 안 비켜주는 사람, 카페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
영화관에서 상영 중에 폰 켜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들인데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게 다 신경이 쓰여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주변 사람들 불편한 거 모르나?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해하는 저 할머니 표정 좀 봐.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유독 지치는 거예요. 특별히 나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주변의 불협화음을 다 감지하고 처리하느라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특성은 성격이 아니라 신경학적 기질이에요.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의 문제인데 HSP는 자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외향적인 HSP도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자극이 많아지면 금방 지치는 사람들이요. 파티에서 신나게 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에너지가 바닥나는 경험. 분명히 즐거운데 왜 갑자기 집에 가고 싶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본인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지치지 싶은 분들, 내가 내향적인 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운 분들, 이런 유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카톡으로 대화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상대방이 답장하는 속도, 이모티콘 사용 여부, 문장 길이 같은 것들에서 의미를 잃게 되거든요. 평소에는 답장이 금방 오는 친구인데 오늘은 좀 늦네. 이모티콘도 평소보다 적고 문장도 짧아.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돌아가요. 정보 처리 능력이 좋다 보니 작은 단서에서도 많은 걸 읽어내는 거죠. 그냥 바빴거나 대충 답한 건데 혼자 의미 부여하고 있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답장을 보낼 때도 고민이 돼요. 이 말투가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진 않을까? 이모티콘을 붙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느낌표를 쓰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마침표만 쓰면 차갑게 느껴질 것 같고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도 여러 번 고쳐 쓰게 돼요. 말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이 말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들릴지,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나중에 어떤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점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삼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회의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걸 지금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과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머릿속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을 검열하느라 바쁜 거죠. 감정 전이도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동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우울하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가라앉아요. 그 사람이 왜 우울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같이 있으면 나도 축 처지는 거예요. 누가 화가 나 있으면 나도 불안해지고 누가 신나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심지어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재난 뉴스를 보면 피해자들 감정이 전해지는 것 같고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한 기사를 읽으면 내가 당한 것처럼 화가 나요.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를 자주 보면 안 좋아요.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 하니까 뉴스를 보긴 하는데 본 후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걸 느껴요. 이런 감정 전이 때문에 사람을 가려서 만나게 돼요. 부정적인 사람들 곁에 있으면 에너지가 급격하게 빠지거든요. 만날 때마다 힘든 얘기만 하는 친구,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 동료, 남 얘기만 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이랑 있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기도 해요.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대화하고 나면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이 밝아 보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을 필터링하게 되고 관계가 좁아지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독특한 패턴이 생겨요. 처음 만난 사람이랑 대화를 몇 번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빠르게 파악되거든요. 말하는 방식, 관심사, 가치관 같은 것들의 윤곽이 금방 잡혀버려요.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있다 보니 적은 단서로도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활발해 보이는데 속은 외로운 타입이구만. 저 사람은 자존심이 세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타입이구나. 이런 것들이 몇 번 안 만나도 읽혀요. 그래서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이 생략되는 느낌이 들고 관계에서 묘한 불균형이 생기죠. 나는 이미 상대방에 대해 많은 걸 파악했는데
상대방은 아직 나를 잘 모르니까요. 정말 마음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비슷한 수준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말 안 해도 알아듣는 사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드물거든요. 대부분의 대화는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조절해야 해요. 너무 깊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너무 빨리 말하면 못 따라오고, 그래서 항상 한 발 물러서서 대화하게 되는데, 그게 쌓이면 피곤해요. 가끔 나와 똑같은 수준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는 정말 신나요. 말이 안 끊기고 대화가 깊어지고 서로 알아서 알아들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 아, 이래서 사람을 만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문제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를 선호하게 돼요. 친구가 10명 있는 것보다 진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인맥이 넓은 사람을 사교성 좋다고 평가하잖아요. 아는 사람 많고 어디 가도 아는 얼굴이 있고 SNS 친구가 몇천 명인 사람들. 그런 걸 보면 가끔 내가 뭔가 부족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왜 나는 사람 만나면 지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거죠. 결정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분석마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대충 감으로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들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경우의 수가 계속 늘어나요. 머리가 좋으면 빠르게 결정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은 가능성이 보이니까요. 점심 메뉴 하나 고르는데도 이걸 먹으면 오후에 졸릴 것 같고 저걸 먹으면 저녁에 속이 더부룩할 것 같고 어제 뭘 먹었으니까 오늘은 다른 걸 먹어야 할 것 같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은 뭘 먹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서 동시에 돌아가요. 그래서 메뉴판 앞에서 한참을 들여다보게 되고 주문하고 나서도 저걸 시킬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는 것도 이런 특성 때문이에요. 낮에 나눈 대화가 떠오르면서 그때 내가 저렇게 말할 게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저 말 듣고 기분 나빴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오늘 회의 때 팀장님한테 한 말이 자꾸 떠올라요. 그때 내가 좀 건방지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팀장님 표정이 살짝 굳었던 것 같기도 하고 별일 아닌 것들인데 자꾸 되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잠들기까지 한참 걸리죠. 낮에 에너지를 다 쓰고 와서 피곤한데 정작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이 시끄러워요. 그리고 HSP는 한계치에 다다를 때까지 힘든 걸 표현하지 않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는 다 참고 맞춰주다가 더 이상 못 버티겠을 때 갑자기 터지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느라 내 감정을 계속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왜 저래 하면서 당황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인 게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평소에 말을 안 하니까 주변에서는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폭발하니까 예측 불가능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본인도 자기가 이상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 신호가 오기도 해요. 계속되는 긴장과 정보 과부하가 쌓이다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불면증이 생기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거나요. 어깨랑 목이 항상 뻣뻣하고 이유 없이 피로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히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안 좋아요. 심하면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경험을 하거나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민함이 내 몸을 갉아먹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특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는 엄청난 강점이에요. 직장에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먼저 눈치를 채고 대응할 수 있어요. 회의 분위기가 뭔가 껄끄러워지고 있다. 저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 이번 프로젝트 방향이 위에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먼저 감지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어디서 생기고 있는지 금방 파악되니까 터지기 전에 미리 손을 쓸 수 있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뭔가 일이 꼬였을 때 원인이 뭔지 빠르게 파악되거든요. 여러 정보들을 연결해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게 익숙하니까요. 집에서 뭔가 고장나면 수리기사 부르기 전에 혼자 원인 파악하고 고쳐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어디가 문제인지 소리만 듣고 짐작하고, 컴퓨터가 느려지면 뭐가 원인인지 하나씩 체크해서 찾아내고, 배운 적 없는데 필요하면 공부해서 직접 해결하는 분들이에요.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죠.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을 빠르게 잡아내는 것도 이런 능력 덕분이에요. 미적인 감각이 뛰어난 경우도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느끼니까요. 음악을 들을 때 악기 하나하나의 소리가 구분되고 멜로디 뒤에 깔린 베이스 라인까지 들려요. 그림을 볼 때 색감의 미묘한 차이, 붓터치의 질감, 구도의 균형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커피를 마실 때도 산미랑 바디감의 차이를 느끼고, 음식을 먹을 때도 재료 하나하나의 맛이 구분돼요. 이런 섬세한 감각이 예술 분야에서 발휘되면 남들과 다른 깊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나 창작자 중에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연애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말 안 해도 기분이 어떤지 느껴지니까 힘들 때 먼저 다가갈 수 있거든요. 오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알았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표정이랑 말투에서 다 느껴지는 거죠. 작은 변화도 알아채서 반응해 줄 수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말 안 해도 대충 짐작이 가요.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상대방 취향에 맞는 선물을 고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물론 상대방 감정에 너무 휩쓸리면 내 감정을 돌보기 어려워지는 면도 있어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지고, 상대방이 불안해하면 나도 불안해지니까요. 그래도 이 능력 자체는 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결국 HSP는 양날의 검이에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죠. 잘 관리하면 그 누구보다 섬세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관리가 안 되면 지치고 힘든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건 타고난 기질이니까요. 하지만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정보 과부하 상태에서 벗어나서 뇌를 쉬게 해줘야 해요.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 바로 다른 일 하지 말고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뇌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꼭 필요해요. 외향적인 HSP도 마찬가지예요. 사교 활동을 즐기더라도 그 후에 혼자만의 시간을 꼭 확보해야 해요. 그래야 다시 충전이 돼요. 감각 자극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밖에 나갈 때 이어폰을 끼거나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 외출하거나 자극이 적은 환경을 찾거나요. 카페를 가더라도 사람 많고 시끄러운 곳보다 조용한 구석자리가 있는 곳을 선택하고, 쇼핑을 하더라도 붐비는 주말보다 한산한 평일을 택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정보량을 줄이면 처리해야 할 것도 줄어드니까 에너지 소모가 확 줄어들어요. 모든 정보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도 필요해요. 보이는 건 다 보이더라도 거기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 표정이 좀 어둡네 까지만 인식하고 왜 그럴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뭘 해줘야 하나? 이런 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인식은 하되 반응은 안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걸 흐린 눈하고 산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일부러 초점을 흐리게 해서 세상을 덜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연습하면 조금씩 나아져요. 긍정적인 사람들 곁에 있는 것도 도움이 돼요. 감정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사람들 곁에 있으면 에너지가 빠지고, 긍정적인 사람들 곁에 있으면 충전이 되거든요. 만날 때마다 힘든 얘기만 하는 사람, 항상 불평불만인 사람, 남 험담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반대로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힐링이 되는 사람들, 그런 안전지대를 만들어두는 게 중요해요. 연락이 뜸해졌더라도 만나면 편한 친구, 굳이 말 안 해도 통하는 사람, 그런 관계를 소중하게 유지하세요. 운동도 도움이 돼요. HSP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몸이 항상 뻣뻣한 경우가 많거든요. 어깨가 올라가 있고, 턱에 힘이 들어가 있고, 자는 동안에도 이를 악물고 있고, 운동으로 근육을 이완시키면 긴장 상태가 풀리면서 한결 편해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요가나 수영처럼 몸을 늘리고 이완시키는 운동이 더 좋아요. 이 특성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디테일을 잘 잡아내는 능력,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섬세한 미적 감각,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거든요. 상담이나 코칭처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 기획이나 분석처럼 정보를 연결하는 일, 디자인이나 예술처럼 감각을 활용하는 일. 거기서 자신의 강점을 살리면 예민함이 짐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건 결함이 아니에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15에서 20%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5명 중 1명인 거죠.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고쳐야 할 병이 아니에요. 그냥 타고난 기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같은 파란색에서 12가지 다른 톤을 봐요. 더 많이 보인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만 이런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예민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다르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이 때로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